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노대원입니다.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소설 작품들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SF 장르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겼어요. SF라는 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SF 장르에서 AI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범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사범대학에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AI 기술을 응용해서 소설 교육에 접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좀 소개를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이걸 응용해 가지고 소설의 캐릭터, 등장 인물을 분석하고 그걸 이제 직접 영상으로 바꿔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교사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교육에 새롭게 접목해보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갖게 된 거죠. 저도 사실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고 AI 교육이나 그리고 AI 예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어로는 글을 생성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텍스트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한글로 해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거죠. AI에게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그리고 소설에 대해서 독후감을 써달라고 이제 비평문을 써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학생 과제라고 하면은 사실 한 A- 정도 학점을 줄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은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가 과제를 내준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것을 교육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AI 기술이 전 사회적으로 쓰이게 될 텐데 이것을 교육에 너무 늦게 도입을 하거나 이 문제를 무관심하게 두고 있다면은 큰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경우에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AI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잘못 나온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좀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이 속도에 대한 감각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제각각 이제 AI를 받아들이는 어떤 속도나 아니면 태도가 저마다 다른데요.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분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무관심한 분도 있고 이제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다양한 생각과 속도에 대한 감각이 다른 분들을 어떻게 함께 이제 모아서 교육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일단은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돼서
가깝게는 숙제를 대신하는 숙제 로봇으로 활용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본인이 공부를 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AI에 의존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우려가 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문제는 AI가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해도 내 일자리는 없을 거야, 혹은 공부해도 AI가 나보다 더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좀 비관적인 생각이 확산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 좀 무의미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 AI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도 좀 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교수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배우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료 교수님께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경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새벽에 제가 연락해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AI를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정보를 얻거나 혹은 내 아이디어를 쉽게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역시 교육의 어떤 개인형 맞춤 교육에 AI를 적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각각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AI를 잘 활용하면은 학생들이 마치 게임을 할 때 재미를 느끼듯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학습의 동기, 흥미 유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를 통해서 AI가 친구처럼 그리고 협력자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공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좀 미리 보여줘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문제,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것이다, 혹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이나 그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그런 전망들이 현실화 된다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을 잃겠죠. 기성 사회에서는 어른들은 이제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야 라는 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AI가 도입되는 거에 대응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AI를 모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기술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처음 접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고민이 많고 모두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주제고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질문해보고 서로 답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는 우리 학생들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또 몸소 한번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제 연구에 있어서는 제가 문학평론가로서 문학을 분석하고 연구할 때는 AI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죠.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래서 이 고민과 실험들이 좀 더 공유되고 나눠질 수 있어가지고 더 큰 좀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